끊어져 버렸어. 다시 찍어야 돼. 참 어이가 없어. 부정적분.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해서 미분하면 3x 제곱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함수를 미분한 데리버티브지 미분한 함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이 대응이 도함수예요. 오퍼레이터, 연산자. 그럼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해야죠. 근데 y는 x 3승 플러스 5를 미분해도 역시 이거로 가죠. 그러니까 x 3승 플러스 c를 미분해도 이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꾸로 가는 대응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엔티 데리버티브라고 해요. 역도 함수.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쓴 거죠. 3x 제곱의 역도 함수는 x 세제곱 플러스 c라고 한다. 이때 이것이 역도 함수, 적분 상수 혹은 부정적분, 역도 함수 혹은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이라고 한다. 이것은 피적분 함수라고 해요. 피적분 함수, 적분 변수,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그 소리죠. 따라서 미분을 할 줄 알면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분할 줄 알면 다 적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분을 하나도 안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미분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순서는 부정적분의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성질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치환적분, 부분적분, 뭐 상함수적분, 분수함수적분 이런 등등의 적분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첫째, OX 미분하면 5지요. 따라서 5를 적분하면 5x 플러스 c라고 그랬죠. 즉 k dx, k를 뭐요? kx 플러스 c.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것을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가 나오면 맞은 거죠. 아시겠죠? kfx dx 미분처럼 이 상수를 앞으로 내보내도 괜찮다. 이렇게 세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적분은 따로따로 fx dx 플러스 gx dx 이것을 리니어리티라 해요. 리니어리티, 선형성이 성립한다. 이런 성질들이 성립해야 우리가 계산이 쉬워진다. 예를 들면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곱하기 사인 k다. 너무 어려운 걸 갖다 놨네.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못 하거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 곱하기를 시그마에서는 이런 성질을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뭐가 있지? x의 n승 적분하면 뭐냐 이게? 뭘 물어봐야 되는데 다 알죠?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안 배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30분 설명하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은 3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돼. x의 제곱을 적분하면 뭐라고? n에다가 하나를 더한 역수 3분의 1의 x c제곱 플러스 c로 써야 된다. 의심스러우면 이것을 미분해서 이게 나오면 맞는 것. 아셨죠? 5번째 2x 적분하면 미분하면 2x니까 2x 적분하면 뭐라 그래야 돼? 역시 2x 플러스 c 이렇게 써요. 5개 6개 AX를 미분하면 AX ln A였죠. 따라서 AX ln A를 적분하면 AX가 나와요. 이렇게. 이거 미분해봐. 이거 나오죠? 이때 ln A가 상수니까 앞으로 나와서 양변에 나눠버리면 AX dx 적분하면 ln A분의 AX 플러스 ln A분의 C1 그러면 상수니까 그냥 C로 쓰면 된다. 3의 X를 적분해라. 그러면 3X ln 3분의 3X 플러스 C로 쓰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7번 ln x를 미분하나 ln 절대값 x를 미분하나 x분의 1이었거든. 따라서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x라고 해야 돼. 이 x가 음수면 안 되거든. 로그는 여기가 진수인데 진수가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8번째 sin x 미분한 거죠. 코사인 x지. 따라서 코사인 x 적분하면 sin x 플러스 c. 9번째 코사인 미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이야. 따라서 sin x 미분하면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로 써야 돼. 이거 미분해봐. 사인 나오지.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돼. 이렇게. 그 10번까지 했지. 그 다음에 11번 시컨트 미분하면 뭐지? 시컨트 x 탄젠트 x dx 따라서 시컨트 탄젠트를 적분하면 시컨트 x 플러스 c. 이거 말고도 뭐 코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한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빠진 게 있나 한번 보고. 됐어.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가자. 정적분. 또 뭐 여기 지금 아크사인 적분, 아크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에 미분했으니까 적분 이런 등등 그 뒤에 가서 다 할 겁니다. 우선 부정적분. 부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은 디파이나이트 인테그럴 그러면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f of x, x축, y축.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폐구간 A, B에서 어떻게 정적분을 정의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때 B-A를 n등분한 것을 델타 X라고 해요. 그러면 폐구간 AB의 파티션, 분할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A를 X0라 하고 X1, X2, 또 XN, P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팔이 떨려. 힘들어. 여기 X1, 2, 또 XK, XN, XN-1.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생각하냐면 델타 X에다가 F의 XK승을 XK의 함수값 그러면 요거예요. 그렇지. 이게 F of XK. 이게 델타 X 다 똑같단 말이에요. 델타 X.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은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 그렇죠? 이거를 다 더해. K는 1부터 N까지. 이게 N개 있거든. 델타 X 곱하기 FX1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FX2 또 델타 X 곱하기 FXN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식이 돼요. FX1은 여기 있고 F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다 더했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나온다. 합이 이렇게. 그런데 저거 하나를 확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잘렸어.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n등분을 한 건데 이것을 2n등분을 하면 이 중간에 하나가 또 분할이 생겨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잘려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림 처음에 한 거하고 n등분에서 2n등분을 하면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또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또 사라져. 여기도 이렇게. 그럼 무수히 많이 하면 요게 요 부분이 싹 사라진다. 다 위가. 또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이게 등분을 하나 더 세우면 들어가 위로. 그러면 무수히 많은 등분을 하면 결국은 이 직선, 이 곡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나온다는 생각에서 여기다가 n등분한 거를 무수히 많은 등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수학에서 n을 무한히 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적분값도 근사값입니다. 근사값. 이것을 우리는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정의를 한 거다. 원래는 fxk를 곱하지 않고 그 구간에서 제일 큰 함수값을 곱해서 더해놓은 그걸 리만 합이라고 하는데 그 어퍼선
상합이라고 배웠을 거야 아마. 그것의 극한과 가장 작은 함수값으로 fxk를 선택해서 더해 놓은 합의 극한은 하합이라고 부르고 로우썸이라고 해요. 그 상합의 극한과 하합의 극한이 같았을 때 우리는 이 적분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이 정적분의 정의를 잘 알으셔야 뒤에 가서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때도 이 정적분의 정의를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에서 그럼 이것에 대한, 이것이 지금 넓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따라서 다음과 같은 3점짜리 문제들을 수능에서 출제했었죠. 근데 만약에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쳐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 이랬을 때 이게 xk면 이런 데에서는 fx1, fx2가 양수지만 이런 함수 값들은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a고 이게 b다. 이랬을 때 이렇게 n등분을 하면 fx1 이렇게 되고 fx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음수니까 델타 x 곱하기 함수 값을 하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까지가 B다. 여기까지는 C고 여기까지는 D고 여기까지는 E다. 이랬을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 함수가 F인데 이 값과 인테그랄 A에서부터 D까지 적분하는 값 어느 게 클까요? 아예 여기를 그냥 이것은 이 넓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넓이에다가 여기는 넓이의 음수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능에서 다음 중 제일 큰 값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3점짜리 정적분의 정의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풀어봤을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봤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C 그러면 이 넓이가 5이고 이 넓이가 6쯤 되겠죠? 그럼 A에서부터 C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이 넓이가 5이야. 이 넓이는 6이야.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이는 A에서부터 B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죠. 근데 B에서 C까지 적분한 값은 넓이의 음수가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를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이게 넓이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서 12를 구할 수 있어요. X축 아래로 되어 있는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서 더해주면 그것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웠죠. fx dx의 부정적분이 fx 플러스 c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만 알면 돼.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은 뭐요? 뭐라고 배웠어? fb 마이너스 fa다. 증명도 다 했을 거야.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a에서부터 b까지 부정적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적분은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한 값, c는 필요 없죠. b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빼버리면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제곱 dx 0, 1 이것을 구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y는 x제곱에서 요 넓이를 구하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그러면 적분한 값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c 빼버리고 0, 2를 해서 2를 대입한 값 3분의 1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면 정적분의 값을 즉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정적분은 부정적분 구해서 요거 대입해서 빼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부터 이제 부정적분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거다 이거죠. 책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러는 거 0에서 3까지 절대값 x-1 dx를 구하라. 어떻게 해야 돼? 저 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1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가 1이고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y축, x축. 이것이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로서 이것이 의미하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넓이를 구하라 이 소리와 마찬가지. 넓이를 구해도 되는데 이걸 함수로 쓸 때는 0에서 1까지는 이 함수예요. 이 함수.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는 이 함수는 뭐냐면 y는 1-x 요거를 적분하고 왜냐면 0에서 1까지 하고 1에서 3까지 함수가 다르죠. 다르다. 얘는 뭐예요? y는 x-1이라고 함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죠. 설명을 안 했지만 0에서 3까지 정적분 할 때는 중간에 0에서 1까지 하고 1에서 3까지 해서 더해도 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1에서 3까지는 x-1을 적분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미분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치한적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설명을 하고 fx분의 f-x dx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fx를 t로 치환 그리고 미분하면
f-x는 양변을 x로 미분한 거니까 dt 오버 dx가 돼. 즉 f-x dx는 dt로 쓸 수 있다. 이 치환 적분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t분의 1의 dt가 돼. 여기 dt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죠? ln 절대값 t 플러스 c다. 즉 ln 절대값 fx. 끝. 지워. 뭐라고? 자, 이것은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바로 ln 절대값 분모를 하면 된다. 또 다 이과는 이과 졸업한 사람들은 다 배웠을 거야.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시키냐면 탄젠트 x 탄젠트 x의 적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코사인 x, 사인 x, dx 이렇게. 분모를 미분하는 게 분자에 있어야 돼. 근데 분모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 이러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ln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ln 절대값 분모. 이것은 마이너스 1승을 생각하면 ln 시컨트 x 플러스 c라고 써도 상관없다. 코사인 분의 1이 시컨트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5x 플러스 3분의 2 dx 분모가 1차 함수이고 분자가 상수인 이런 분수 함수들의 적분을 할 수 있다. 모두 다. 어떻게? 분모를 미분하면 얼마야? 5지요. 5를 분자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2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5x 플러스 3 dx.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2라고 쓰면 된다. 그럼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적분이 끝나버려. ln 절대값 분모. 이런 식으로. 또 요것도 있죠. 그러면 시컨트 x 이거에 적분을 할 수 있게 해.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에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를 분자 분모에 곱해. 분자 분모 똑같이. 그리고 분모를 미분해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고 이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에 있지요. 따라서 적분이 끝나. ln 절대값 이렇게 10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할까? 분모가 2차 함수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4x 플러스 5가 있다면 이것도 분모를 미분하면 딱 분자에 있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문제를 확 바꿔버렸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끊길 것 같아서 요거는